친윤이라고 할 수 이철규 의원이 대승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서 여기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에서는 윤신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향에선. 네. 사실은 이 사천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더 자신의 어떤 소신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으로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용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비대위원으로 이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야당 심판론, 586 심판론 이 메시지만 계속 낼 수 있는 제한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불출마 선언이 좀 놀라웠었던 게 김광선 변호사님. 총선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되면 사실 출마할 비대위원을 다 뭐 총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총사퇴가 아니고 혼자만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난 비대위원 같이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예상을 좀 못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네. 그런 거 용산이랄지 누구로부터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할 때 내 절에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김경률은 한동훈의 남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의외의 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비대위원 사퇴가 아니고 총선 후보 사퇴거든요. 네. 이게 마포울의 사퇴. 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과 가장 좀 많이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천 논란이었거든요. 아니 거기에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김경률 비대위원을 총선에 어떤 공천을 할 것처럼 이미 확정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게 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친윤이랄지 용산 측에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약간 돌발적인 행동,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비대위원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사실 이제 한동훈 표의 어떤 공천이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뭐 역할일지 이런 것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뭐 메시지랄지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산과 관련해서 또는 친윤 세력과 관련해서 절충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고 끝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이 마포울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당의 화합을 또 결석의 이 장애 요소가 될까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네.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본인 결단이다. 용산 소통 없었다. 용산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해서 스스로 내려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앵커님 의견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압박을 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절충안을 선택한 게 비대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면서 스피커로서의 할 말은 하고 하지만 사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은 불출마하겠다라는 고유치책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용산 압박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면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사천 논란의 시발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공천에 당협위원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하는 그런 논란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유감 표명이나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계속해서 띄워주겠다라는 그 목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지금 미온적이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조금 불리해진 국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의 프레임을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김경률 비대위원, 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인재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스피커로서만 한동훈의 남자가 유효할 수 있을까? 점점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경률 불출마 결국 윤심 공천. 네. 지금 경향신문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다는 건 그럼 이거 공천 윤심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로 지금 뽑았어요. 근데 앞서서 중앙일보 얘기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줬다고 했죠. 한동훈 위원장 짐을 덜어줬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표 공천을 펼 수 있도록 좀 더 어깨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시각이면 경향신문은 결국 윤심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완전히 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의원의 이 사태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용산의 뜻에 거슬리는 발언은 비대위원회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봅니다. 사철 논란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철 문제였으면 이 원희룡 장관이 출마한다는 계양을 문제나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하필 김경률이냐? 그러면 대통령 뜻에 거슬리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발언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는데 네. 결국에 후보 사퇴냐 비대위원 사퇴냐가 관건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후보 사퇴가 오히려 더 이 좋은 선택일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마포5이라는 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상징적인 어떤 네. 수도권 선거의 어떤 벨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지 당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구도를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비대위원으로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용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비대위원으로 이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야당 심판론, 586 심판론 이 메시지만 계속 낼 수 있는 제한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역할이 한동훈 위원장의 짐을 덜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586이나 민주당 비판의 어떤 중심에서 그 구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로서 김경률 의원의 어떤 메시지의 힘 완전히 이제 상실이 돼서 향후 이 선거 구도에서 크게 역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지금 말씀은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짐을 덜어준 걸로는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동선은 윤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방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절충형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앞으로 한동훈 표 공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마포 의뢰에 대해서 전격적인 마치 공천을 준 것처럼 한 것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정치를 안 해봐서 조금 약간 서두른 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걸 바라보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점이었던 사층과 관련 논란을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친윤이랄지 용산의 얼굴을 세워준 거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을 계속 남는다는 거하고 출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사천 논란 잠재웠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원 보면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빅 스피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대위원 안에.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 역할을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낙마를 해버리면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떠한 앞으로 어떤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천 논란이 이미 이제 뭐 끝났으니까 한동훈표 어떤 공천이랄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정성 이런 것에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친윤이랄지 용산에서 사퇴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라고 해서 이철규 의원이 대승적 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서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에서는 윤신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향에선. 네. 사실은 이 사천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더 자신의 어떤 소신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